오늘이 12월 23일인데요. 네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네네. 한성주 장군님께서 네네. 고소를 당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성주 장군님께서 그 여적의 장군의 책을 출판할 때에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 상당한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고, 그의 원본을 제가 끝까지 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에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송모 씨와 관련된 내용이 결국 이제 그 보수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시땡클럽이에요. 그 시땡클럽에 우리 한성주 그 장군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 국정원 그 직원이었던 그분이 그 글에 대해서 내려달라는 그러한 부분을 시땡클럽 관리자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관리자는 또 우리 한성주 장군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성주 장군님이 나는 절대로 못 내린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송모모 씨가 종편에 나가서 이제 북한 땅굴은 4km 이상 뚫을 수 없다. 그 낭굴사가 말하는 그 서울 쪽에 땅굴이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박하는 그러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예편을 하고, 또 낭굴사를 통해 진실을 알고, 또 당신이 직접 그 땅굴 현장에 다니면서 징후를 보고, 또 절개 작업, 또 여러 가지 시추 작업, 또 탐사 작업에 또 이렇게 동참하면서 아니다. 나도 군 현역 시절에 쏘갔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그 평한 내용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저뿐 아니라 우리 낭굴사의 법률 고문이신 우리 서모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고소감이 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도 어제 이제 밴드를 통해서 봤는데, 이건 뭐 당연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그 합동참모본부에 조복은 본부장이 그 땅굴 국민안보연합 대표인 한성주 예백소장을 정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굴사 법률 고문이신 서수구 변호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저도 12월 9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이번 땅굴 국방부가 12월 5일 날 발표 이후에 저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낭굴사의 진실, 또 우리 땅굴 안보국무연합 우리 한성주 장군의 진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마저 이 땅굴의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12월 5일 국방부의 그 남양주, 양주와 관련된 이 땅굴에 대한 진실, 땅굴 아니다, 땅굴 징후 없다, 이건 우리가 2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인해 보니까 땅굴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일부 언론의 보도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되고,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는 반드시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의 땅굴 없다는 발표는 대국민 사기라는 사실을 저는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을 저는 사법부에서 반드시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낭굴사 법률 고문이신 서수구 변호사와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싶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성주 장군, 그리고 김진철 낭굴사 대표, 이창근 단장 반드시 소환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사법적에 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예.
오늘인가 어제의 그 소식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성모 씨로부터 고소받은 부분에 대한 무혐의 판결 내용이 있던데 네. 그 부분이 언제 판결이 난 겁니까? 11월 4일 날 서울 동부지검 권나원 검사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무혐의를 받을 줄로 그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보다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송영민 씨가, 1995년으로 기억하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양주 의정부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안기 부장 권영애 씨가 책임지고, 이것을 확인해라.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손영민 안기부 요원에게 임무를 줬는데 손영민 씨가 몇 달 해보고서는 땅굴 없습니다라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손영민 씨는 안기부에서 땅굴을 덮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제가 책에다가 썼고 그러고 그 양반의 머리가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안 가지고 있다.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명예 훼손 혐의로 저를 동부지검에 고소를 했고 제가 9월 19일 날 성동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나 단지 대한민국의 땅굴망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 임무를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고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땅굴을 그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땅굴이 전국적으로 거미줄같이 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굴을 찾을 수 있는 샤프한 머리가 아니라 아메바 같은 그 4km 이남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그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11월 4일 날 권나원 동부지검 검사께서 혐의 없음 하고 결판을 내고 저한테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라고 하는 조복은 정보본부장께서도 또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1월 4일 날 권나원 검사가 혐의 없음하고 했는데 11월 5일 날 저를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육군 중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저를 또 고소를 한 겁니다. 동부지검에. 네. 그런데 11월 4일 날 혐의 없음 하는 그 결판이 난 권나원 검사의 그 결판과 이 사람이 저한테 한 것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한성주 장군이 여적의 장군들이라는 책에서 같은 책이죠. 여적의 장군들이라는 책에서 국방정보본부장 조복은 중장은 머리도 없는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다. 정보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땅굴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 없다라고 하는 앵무새같이 그 아메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인 명예훼손 혐의로 저를 11월 5일 날 동부지검에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신문 출두해서 이렇게 조서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11월 4일 날 한 것이 이제 이해가 지나도록 한 번 더 출두해서 진술을 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받아보지를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서석구 변호사께서 제 변호인이 되어서 소명하는 것을 자료들을 일단은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장군님하고 남구일사 대표 김민철 목사님이 같이 고소를 당한 거죠? 아닙니다. 그 조복은 씨는 11월 5일 날 저만을 고소했고, 그 다음에 또 김민철 목사님하고 저는 전직 그 국회 국방위원회 비서관 출신인 보좌관 출신으로부터 수원지검에 고발을 당했죠.
수원지검에. 그것은 이제 고발을 당했다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서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고발장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도 김질철 목사님께서 인터뷰하면서 우려하시는 게, 네. 그게 그렇게 고소를 해놓고, 고발을 해놓고, 네. 진행을 빨리 안 시키고, 네. 시간을 끌면서, 네. 어떤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땅굴로 어떤 침투, 할 수 있는 시간적 이런 그 빌미를 자꾸 주려고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계시던데, 장군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송영민 씨 것을 11월 4일 날 주저앉혔고, 또 11월 5일 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저를 고소한 것도 아마 누군가는 지연시키든지 주저앉히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정식으로 검찰에 들어가면 8월 13일 날 박지원과 박원순이와 김관진이와 한민구가 합작해서 덮은 8월 13일 날 전 세계에 공개된 TV로 공개된 석촌동 지하 땅굴 이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헤치든지 시추해서라도 땅굴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일 수 있고 또 법정에서나 검사는 그것을 해야지 한성주 장군이 서울에도 땅굴이 들어와 있고 저 밑에 땅굴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아닌 시추, 최소한 시추라도 해서 땅굴이 있는지를 이렇게 됐을 때는 박지원, 박원순, 김관진, 한민구가 이제는 여적죄, 형법 93조 여적죄로 걸리는 이 덫에 걸리는 이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다가 또 지만원의 시스템 클럽에다가 올렸기 때문에 저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을 진척시키지 않는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척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석촌동 지하 땅굴 8월 13일 날 전 세계에 방영됐고 8월 28일 날 박원순 종북시장이 나와서 거기에 3m 그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 밑을 땅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3m짜리 직경에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가 뭐다라고 하는 규정도 하지 않고 빗물 슬림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럼 빗물 슬림이 3m 직경의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까? 이것도 설명하지 않고 덮었습니다. 그러면 저로서는 일국의 장군으로서 이 석촌동 지하 땅굴이 땅굴임을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사법부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검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증명해 보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제 제자리에 땅굴 안보를 제자리에 올려놓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번 국방부 그 기자회견 발표 이후에 여전히 땅굴 논란에 대한 부분은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절개를 해야지만이 그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난다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개를 했을 때에 예. 원하는 지점에 절개를 했을 때의 결과, 공정한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승복해야죠. 승복해야 되는데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국방부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들어와서 시추 작전을 하고 땅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종북 언론들을 다 동원해서 조중동도 종북 언론이 된 것을 이제 시민들은 다 알 겁니다. 종북 언론들을 동원해갖고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김관진 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나갔다 오시기만 하면 땅굴이 있다고 하는데 안보실장 이게 맞는 거요 하면 이것을 이제 전 언론 매체를 동원해갖고 주말에 보시게끔 이렇게 편집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김관진 안보실장이 아니라고 보고를 하고 한민구 장관이, 지난 10월 29일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성주 장군 땅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뻥이다.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12월 2일, 그 다음에 11월 5일 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한성주 장군을 개인 명예훼손 혐의로 땅굴이 없는데도 있다라고 하며 암해바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를, 법정에, 동부지검에 고소해놓은 상태에서, 육군 대령 박규철이가 지휘하는 땅굴 탐지과가 양주시 광사동과 남양주시 지금동에 들어와서 땅굴을 찾아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것은 실현되지를 않았습니다. 땅굴을 찾아낼 땅굴 탐지 과장 대령이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90년도부터 땅굴 탐지과는 땅굴 은행과가 돼서 가는 곳마다 땅굴을 덮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병사들과 장교들과 부사관들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덩어리 맹가슴 앓듯 땅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주변에다가 얘기하고 다닐 겁니다. 그 양심은 시꺼멓게 타들어갈 것입니다. 박규철 대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 자기의 작전 통제상 직속 상관이 조복은 중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없다라고 하는 놈의 땅굴을 자기가 들어가서 120명 그 병력을 데리고 땅굴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군대를 아는 사람은 또 정부의 공권력을 아는 사람은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작전을 했는데 12월 2일 날 저하고 3시간 이상 담화를 하면서 박규철 대령이 저에게 피력한 핵심 스테이트먼트는 그것이었습니다. 휴전선 4km 이남으로 땅굴 팔 수 없다. 휴전선 4km 이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못 찾았다. 그리고 11월 7일 날 그쪽 남양주 지금동 국제교회 바닥에서 새벽에 잠을 자다가 전용수 장로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지하에서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에서 나는 소리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는 모르겠지만 그게 무슨 소리든 그때 이주창 합찬의 땅굴에서 나는 소리 음향 분석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땅굴에서 나는 소리 분석은 이주창이라고 하는 반역자가 하는데 이 친구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하에서 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하기에, 야, 뭔지는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입에서 그게 나올 수 있는 말이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소리는 개 짖는 소리다. 지나가는 불자동차 소리다. 이게 아이덴티티가 돼야지 이 말이 맞지. 무슨 소리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내가 들었을 때 그것은 지하에서 나는 TBM 소리다. 전투기 엔진 소리를 음향으로 분석해서 이것은 F-14 엔진이다. F-15 엔진이다. F-35 엔진이다. 지금 이거 다 구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같은 놈이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땅 밑에서 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박규철 대령, 네가 대령으로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박규철 대령은 와서 12월 2일 날 저하고 3시간 이상을 얘기하면서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더하여서 12월 1일 날 남양주시 지금동에다가 시추공을 뚫었습니다. 그 시추공 중에 하나에다가 우리 이창호 목사님이 우리 함께 일하는 이 팀이 가서 이 녹음기를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보초를 서는 국방부 담당 그 군인들하고 같이 가서 집어넣고 같이 가서 꺼냈습니다. 자, 그때 국방부 녹음기도 집어넣으라 했는데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땅굴 속에서 벌어지는 북한군의 역대책 소리를 녹음하지 말아야 되는 이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녹음한 것을 갖다가 놓으니까 그것은 땅굴 속에서 역대책하는 소리가 아니라 땅굴 바깥에서 흙이 떨어지고 이 돌이 내려가면서 PVC 관에 부딪혀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이상희 장관을 만나서 땅굴 있습니다. 대비해야 된다 했더니만 이상희 장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 장군, 땅굴은 없다. 땅굴 속에서 물이 흙이 부서지고 돌이 떨어지고 하는 소리가 경차 소리도 나고
차감기 소리도 나고 각종 소리가 다 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정신 차리십시오 장관님. 어떻게 물 떨어지는 소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지 그게 어떻게 차감기 소리도 나고 경차 소리도 나고 어떻게 그게 야 빨리 타라오 밥 먹으러 가자오 이런 소리로 그게 둔갑을 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소리쳐주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박규철 대령과 이주창 서기관 땅굴 음향 분석관입니다. 이 자들이 제 앞에서 3시간 동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2월 5일 작전을 하는데 12월 2일 날 이 얘기를 하는 박규철 대령은 땅굴을 찾으러 들어왔습니까? 땅굴을 덮으러 들어왔습니까? 덮으러 들어온 겁니다. 이제 시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들은 이제 국방부가 땅굴에 관련돼서 땅굴 은닉과를 동원해서 땅굴을 덮었던 24년간의 역사 1990년 대사 땅굴 발굴 이래 하나도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시민단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신고하면 가갖고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판결을 한 게 24년이 된 겁니다. 왜?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이 땅굴 없다라고 미리 다 국민에게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니 어떻게 대령이 지휘하는 부대가 가서 땅굴을 찾겠습니까? 대통령님 제발 이제는 이걸 아시고 저 땅굴을 덮는 여적 장군들을 이제 형법 93조에 의해서 처벌하시고 나라를 살리셔야 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싶습니다. 그럼 결국은 땅굴의 그 논란의 그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것은 절개를 해야지만이 판가름이 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땅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나와 계십니다. 왜냐? 김관진 안보실장이 땅굴을 숨기고 있는데 어느 누가 그 옆에 계신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도 누가 김관진 안보실장을 향해서 땅굴이 있다 찾으라 누가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께서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대통령님께서 짠말 말고 땅굴을 절개해갖고 한성주 장군이 옳은지 김관진 안보실장님가 옳은지 이제 확인해라. 이 통수명령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는 이제까지 숨겨왔다라고 하는 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 한성주 장군이 예비역 한성주 장군이 지휘해서 땅굴을 절개하고 그 절개면을 이제 확인해라. 그래서 그 절개면이 땅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땅굴 찾아 파괴하라고 하는 통수명령을 내려주시고 만일 땅굴이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거기 스스로 묻혀서 죽을 것입니다. 이게 제 본심입니다. 그리고 만일 땅굴이 맞다면 김관진, 한민구, 그 다음에 황진하, 그리고 조복은 서영석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십시오. 묻혀 죽으십시오. 그리고 5천만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그리고 황진하 국방위원장 책임져야 됩니다. 소영석 안보실 정보융합 담당 비서관, 그리고 조복은 국방정보본부장, 박규철 땅굴 은닉과장 이 사람들 다 책임지고 형법 93조 적과 내통하여 여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것으로 준엄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땅굴 없다라고 외친 자들 그 자들은 다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로 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제는 제발 이제 김관진 말 듣지 말고 한민구 말 듣지 말고 제 말도 듣지 말고 이 양 진영에서 땅굴을 절개해서 확인해보는 것만이 이제 대통령께서 확실하게 이 진위를 파악하실 수 있는 길임을 이제는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민의 소리입니다. 제발 이제는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대국제가 폐기돼야 세상에서 따뜻하게 소설이 그리고 그 양반의 머리가 땅굴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머리를 안 가지고 있다.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명예 훼손 혐의로 저를 동부지검에 고소를 했고 제가 9월 19일 날 성동 경찰서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을 명예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다. 그러나 단지 대한민국의 땅굴망이 전국적으로 널려 있는데 그거를 찾아야 되는 임무를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고서도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땅굴을 그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땅굴이 전국적으로 거미줄같이 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땅굴을 찾을 수 있는 샤프한 머리가 아니라 아메바 같은 그 4km 이남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에 내려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아메바 같은 머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그 책에 쓰여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죠. 그리고 11월 4일 날 권나원 동부지검 검사께서 혐의 없음 하고 결판을 내고 저한테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국방부 정보본부장이라고 하는 조복은 정보본부장께서도 또 고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1월 4일 날 권나원 검사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저도 12월 9일 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이번 땅굴 국방부가 12월 5일 날 발표 이후에 저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낭굴사의 진실, 또 우리 땅굴 안보국무연합 우리 한성주 장군의 진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진위 여부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법부마저 이 땅굴의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면 대한민국 안보는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12월 5일 국방부의 그 남양주, 양주와 관련된 이 땅굴에 대한 진실, 땅굴 아니다, 땅굴 증거 없다, 이건 우리가 2억 이상이라는 돈을 들여서 확인해 보니까 땅굴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다, 일부 언론의 보도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가 반드시 규명되어져야 되고,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는 반드시 2014년 12월 5일 국방부의 땅굴 없다는 발표는 대국민 사기라는 사실을 저는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싶고, 이 부분을 저는 사법부에서 반드시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가 우리 낭굴사 법률 고문이신 서수구 변호사와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부탁을 하고 싶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송모모 씨가 종편에 나가서 이제 북한 땅굴은 4km 이상 뚫을 수 없다. 그 낭굴사가 말하는 그 서울 쪽에 땅굴이 들어왔다,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박하는 그러한 그 방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성주 장군님이 예편을 하고, 또 낭굴사를 통해 진실을 알고, 또 당신이 직접 그 땅굴 현장에 다니면서 징후를 보고, 또 절개 작업, 또 여러 가지 시추 작업, 또 탐사 작업에 또 이렇게 동참하면서 아니다, 나도 군 현역 시절에 쏘갔다,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을 그 평한 내용인데, 제가 그 당시에 저뿐 아니라 우리 낭굴사의 법률 고문이신 우리 서모 변호사님도 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고속감이 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저도 어제 이제 밴드를 통해서 봤는데, 이건 뭐 당연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꼭 대한민국 사법부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그 합동참모본부에 조복은 본부장이 그 땅굴 국민안보연합 대표인 한성주 예백소장을 정식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낭굴사 법률 고문이신 서수구 변호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오늘이 12월 23일인데요. 네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네네. 한성주 장군님께서 네네. 고소를 당해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성주 장군님께서 그 여적의 장군의 책을 출판할 때에 제가 낭굴사 대표로서 상당한 자료를 제가 제공을 했고, 그의 원본을 제가 끝까지 또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경에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전지 국정원 직원이었던 송모 씨와 관련된 내용이 결국 이제 그 보수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시텐클럽이에요. 그 시텐클럽에 우리 한성주 그 장군님께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직 국정원 그 직원이었던 그분이 그 글에 대해서 내려달라는 그러한 부분을 시텐클럽 관리자에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관리자는 또 우리 한성주 장군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한성주 장군님이 나는 절대로 못 내고, 국민들은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성주 장군, 그리고 김진철 낭굴사 대표, 이창근 단장 반드시 소환해서 신의 여부를 가려달라고 사법적에 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예. 오늘인가 어제의 그 소식에 의하면은 지난번에 송모 씨로부터 고소받은 부분에 대한 무혐의 판결 내용이 있던데, 예. 그 부분이 언제 판결이 난 겁니까? 11월 4일 날 서울 동부지검 권나원 검사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월 4일입니다. 무혐의를 받을 줄로 그렇게 예상은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예상보다는 그렇게 주장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송영민 씨가 1995년으로 기억하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양주 의정부 지역에 땅굴이 있다는 민원에 대해서 안기 부장 권영애 씨가 책임지고 이것을 확인해라.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손영민 안기부 요원에게 임무를 줬는데, 손영민 씨가 몇 달 해보고서는 땅굴 없습니다라고 덮었습니다. 그래서 손영민 씨는 안기부에서 땅굴을 덮은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제가 책에다가 썼고